일단 보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최대한 담백하게 쓰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쓰는 것과 담백하게 쓰는 건 달라요. 인테리어 하자 보수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야 했던 상담 사례. 그 최근 상담 중에서 하나가, 일단 소송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미 인테리어 업체랑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황이었어요. 공사도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분께서는 일단은 한번 업체를 잘 달래서 공사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의뢰인 분이 지금 증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피해 상황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내용 증명으로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이걸 인지시키고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용 증명은 사실 일종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다른 거는 종이로 세 부를 복사해서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세 부가 똑같은 서류가 우체국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갔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카톡에서 일이 없어져서 수신이 됐다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자나 이런 건 어쨌든 조금 수정이 가능한데 우체국에 보관이 돼 있으니까 이 서류가 갔다는 거는 명확하다, 이런 증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희가 내용 증명 보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이 우리한테 연락이 오게 하는 거죠. 소송을 가기에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소송이라는 건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술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일단 약 써보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 증명을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은 누구든 작성할 수 있고, 어떤 일종의 양식에만 맞춰가지고 우체국 가면 보내줘요. 그게 내용 증명이에요. 사람들이 왜 내용 증명을 법무법인이나 법무사한테 맡길까?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어떤 요소들을 상대방이 인지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 적는 게 유리할까? 이거를 우리는 아니까. 내용 증명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용 증명 작성을 하는 거죠. 당사자들이 내용 증명을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리한 요소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작성을 하시는데, 사실 그 사실관계 안에는 내가 유리한 것, 상대방이 유리한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분들께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숨어 있거든요. 그 내막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된다 하시면은 사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고.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표현했지, 좀 교양 있으신 분,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실 수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래요, 당신의 상황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해하지만,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왔지만, 이라는 식의 조금 과도하게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면서 내 입장을 말해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이 있는 것이 소송에 가면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엄청 억울한 일이지 사실. 또한 너무 감정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내용 전달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인 사람이 써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감정 올라오셔서 내용 증명 쓴 거 저희가 보면 한번 중간에서 거르는 게 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부부싸움하는 상태랑 비슷한 상태예요. 그럼 내용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리기도 하나요? 확률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확률은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당사자한테는 그냥 50대 50이거든요.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안 한대 라고 해도 비슷한 업자한테 걸리면 다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사건이 꽤 많이 있다. 1년 이렇게 시간 쓰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초기에 좀 잡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소송까지 가면 이 내용 증명을 증거로 이렇게 제출하게 네, 많이 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양 있는 분들, 너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을 한 거지. 근데 그거를 너 인정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 쪽에서 이용할 수도 있어. 상대방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좀 긁어서 너는 이런 상황이지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서류의 내용을 사실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수를 저희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쓰지 않고 쓸데있는 말만 쓰는 거를 중요하게 저희도 여기죠. 되게 예민한 서류거든요. 내용 증명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시거나 컨클루션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건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고민하고 있다 하면은 한 번쯤은 상담을 해서 제가 이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정도만 문의를 하셔도 저희는 네, 이건 내용 증명 한번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 맡기냐 안 맡기냐의 문제보다는 일단 보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최대한 담백하게 쓰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쓰는 것과 담백하게 쓰는 건 달라요.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간결하게, 사실을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좀 담백하게 그렇게 해서 써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나마 나아요. 저희가 상담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많은 분들께 이 링크 하나로 내용 증명이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인테리어, 부동산, 민사소송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하고제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